결국 284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쭉 홀딩을 합니다. 완전 짧은 단타는 아니죠. 선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장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일단은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어떤 작은 흐름을 맞춰서 단타를 할 것인지 내지는 일중 추세 중에서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치면 좀 길게 가져가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것인지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침 시가 부분에 매도를 잡아가지고 쭉 홀딩하는 게 가장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걸 판가름한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죠. 뭐 다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어떤 지표들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아 오늘 시장이 뭐 박스권을 그리겠다 내지는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고점을 넘어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겠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의에서 다뤄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매매했던 자료들 뭐 영상으로도 제작이 된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캡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284.27에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83.35 이제 장중 거의 최저점이 283이었죠. 7월 3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반등 이후에 보통 시장의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이다 올라가죠 바로. 근데 일단은 막히는 흐름을 보여주죠. 막힐 때 가능성을 갖다 염두에 두는 거겠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저점 테스트 과정을 거칠 것인지 저점 테스트로 봤고요. 이 시간을 갖다가 견뎌내는 거 지금 이게 1분봉 차트인데 뭐 생각보다 어렵다면 어렵고 또 시장이 잘 맞는 날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날들도 있죠. 1차 매매가 여기서 성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가 284 부근에서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284.07 어떤 구간에서 어떤 차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느냐 뭐 각자 트레이더마다 방법들이 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패턴의 흐름 그리고 이 순간에 핵심 지표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가장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떤 저항을 받는 상황인지 혹은 페이크성으로 내렸다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지 이제 이걸 판단해내는 게 이제 지표 흐름이겠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차트 패턴의 흐름도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옵션 쪽을 갖다가 거래를 하는 분이건 안 하는 분이건 옵션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날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풋은 완전 죽이기예요. 갭 상승 나오고 나서 시장이 뭔가 급락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풋은 완전히 가두리를 갖다가 펼칩니다. 이런 게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 풋이 갈 수 있는 날이 아니구나.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콜을 완전히 죽여버리죠. 그래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양매도장이 완전히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콜을 다시 한번 확 살리는 이를테면 이제 양매수장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만 뭐 양매도 앞에 계좌를 갖다가 보셔서 알겠지만 장 중에 양매도를 할 때에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테고요. 결국 284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쭉 홀딩을 합니다. 완전 짧은 단타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 흐름은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20분 정도니까 뭐 단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포인트로는 1.2포인트 정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매도를 갖다가 청산을 하고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일단 흐름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계약밖에 매도가 안 잡혔죠. 걸어뒀었는데 체결이 안 되고 꺾여 내려오는 흐름.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0.5포인트 정도 수익.
저는 이제 비교적 이런 어떤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을 주로 택했던 트레이더인데, 이제 이런 구간을 사실 좋아하죠. 이를테면 대의 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이런 흐름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난해하고. 근데 이제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급락 그리고 순간 급반등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나가는 방식을 갖다가 적응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보다는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다시 올랐다 내렸다 이런 흐름들이 매매하기 훨씬 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짧은 구간에서 매수,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매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단타적인 요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쭉 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내가 손절 폭을 정하고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짧은 어떤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뭐 모든 구간을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매매를 오래 하시다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느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아, 이걸 내가 쭉 홀딩해도 되겠구나. 판가름되는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뭐 초보분이건 내지는 매매를 갖다가 5년, 10년 차 하신 분들이건 나름의 어떤 이제 시장 경험치도 쌓이고 또 본인이 확보한 어떤 매매 툴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에 매일마다 임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들이 서는 구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물론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만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승률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이 구간은 6월 29일입니다. 좀 전 거 이제 7월 3일이었죠. 왜 이 구간을 보여드렸나라고 하면 데이 트레이딩이죠. 포지션 홀딩 시간이 대략적으로 2시간, 2시간 반 정도가 됐습니다. 280.5일 이 구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3포인트가 조금 더 넘는 수익 구간. 심지어 5분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중간에 내려오고 나서 반등 한번 있고요. 다시 한번 급락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1포인트가 되는 반등이 나타납니다. 즉 단타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청산 후에 다시 재매도 관점 혹은 매수를 갖다 받쳤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구간 시가에서 저점 구간 그리고 뭐 심리적인 어떤 지지라인 270바를 깰지 안 깰지를 갖다가 판가름하는 거죠. 이걸 그럼 판단할 수 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보고 있는 차트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제가 강의에서 다뤄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지표 부분이 있겠죠. 깰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깨는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청산을 이루겠다. 결국은 이 구간을 다 거쳐가지고 3포인트 정도의 이제 수익을 달성을 하고 뭐 계약 수도 컸지만 이제 수익 금액도 1000만 원 정도에 이르게 되죠.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분할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저는 계약수를 갖다가 2계약, 4계약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3계약, 6계약, 9계약, 12계약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그날의 어떤 시장 상황 또는 이제 밤 사이에 해외 선물 주로 이제 나스닥을 많이 거래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거래했냐에 따라서 주간에 진입하는 계약수 그리고 이제 옵션 양매도 합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계약수 편차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각을 하면 뭐 되게 쉬운 시장이죠. 반등 나왔고 고점에서 저항 맞고 쭉 한번 빼서 시가를 깨는 흐름까지 뭐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었죠. 다만 지표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해서 올라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정말 급락이 나와서 더 한번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인지 그런 부분을 판가름을 쓰는 요소가 단타를 하든 데이를 하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금 포지션을 갖다가 길게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쵸? 내지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 먹고 빠져나오고 먹고 빠져나오는 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초보분들이라고 하면 이 템포를 갖다가 고무줄 줄다리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는 하지 마세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매매 경력이 15년, 뭐 거의 이제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매 템포 자체가 되게 안 좋아지죠. 그래서 짧은 구간 매매를 하는 단타다. 그러면 욕심 버리고 요 구간 먹고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 또 손절이 나가면 자르고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하고
이런 매매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매매 경력도 좀 오래됐고 나는 수익 금액도 어느 정도 쌓여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매 진입 자체를 갖다가 신중하게 해서 추세를 끌고 나가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추세 매매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다시 매매로 넘어와서요. 80에 청산하고 90에서 다시 매도를 잡습니다. 이제 0.3포인트 정도 수익 구간.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짧은 구간 나눠서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치적으로 봤을 때 고민들을 하는 거죠. 더 내려가게 될지, 혹은 이 짧은 분봉에서 보게 되면 1분봉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어떤 반등, 그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계약수를 갖다가 뭐 10계약, 20계약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주 길게 먹을 필요도 없겠죠. 짧은 구간 한 구간씩 나눠 먹더라도 수익 금액이 상당할 테니까요. 지금 비단 4계약 가지고 0.5포인트인데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만으로도 하루에 뭐 2, 300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계약수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잡아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한다. 예,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또 그런 어떤 능력치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내지는 매매가 어렵거나 아니면 초보인 분들이겠죠. 그래서 짧게 일단 단타 매주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좀 길게 보는 매매를 한다라고 치면 계약수를 줄여가지고 뭐 수익금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중에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되느냐. 레슨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고요, 따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카페 자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8종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종목 정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뭐 차익 거래에 대한 어떤 참여율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지긴 했어도 프로그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는 잘렸었는데 지금 이제 대만,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항생, 그리고 차이나 A50 정도까지는 함께 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개장에 많이 참고해야 되는 게 바로 니케이 선물이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니케이,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9시에 개장을 하는데 그 전에 얘네들은 시장이 돌아가고 있죠. 나스닥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선물들을 토대로 오늘의 지금 시장 방향이 아침에 좀 상승 여력이 높구나 내지는 갭 상승이 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이날 같은 경우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고점 돌파 못하고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뭐 그냥 100%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뻔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때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거 외에도 카페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어떤 시장 상황과 유사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이기는 하지만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삼성전자보다 더 유사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주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어느 시장 상황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LG화 이런 종목들이 뭔가 시장을 갖다가 주도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이런 애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 선물 상황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상황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장 상황 가장 유사성이 높은지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차트만 비교해 보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85를 갖다 돌파하는 흐름에서 매도를 갖다 진입을 시켰고요. 이제 단타적으로 0.45포인트 정도에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이제 오전장 시간대에 매매했던 주요 장면들을 이제 캡처해서 제가 한번 선물에 대한 매매가 어떤 게 중요한지 내지는 또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뭐 매매 자체가 뭐 국내, 해외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 선물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리얼타임으로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나 다 확보할 수가 있죠. 근데 나스닥 선물이나 뭐 크루드 오일, 골드,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보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뉴스 자체도 뭐 지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차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고점이 돌파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뭐 고점에서 막히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타 매매, 결국은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자체가 워낙 높은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크게, 높은 어떤 수익을 꼭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하루 일당을 번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좀 쌓아나가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운영하고 있는 JNY 트레이딩 카페입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려보는 영상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